반갑습니다. CC클래스의 로빈 코치입니다. 채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앞 영상에서는요, 채용을 그냥 단순히 모집이로 보지 마시고 인재에게 우리 회사의 일자리를 소개한다라는 마케팅 관점으로 보세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뭡니까?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채용 상품, 즉 일자리를 인재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조건을 좋게 한다, 복지를 좋게 한다, 좋은 문화를 만든다, 혹은 비전을 우리 판매한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인재전쟁이라는 책에서요, 에드 마이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요, EVP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안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관점으로 이 책에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가 적합하고 공정한 보상, 기업 문화, 배우고 성장할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인간관계, 이런 어떤 네 가지의 컨셉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일과 삶의 조화 이런 게 있습니다만 네 가지 관점에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낼 때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고객에게, 즉 인재에게 제안을 해라, 이런 관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적합하고 공정한 보상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자리를 갖는 기본 욕구가 뭡니까? 뭐니 해도요, 보상이 필요하죠. 적합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오면 보상 설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상의 문제는요, 사실 대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연봉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의 통계 결과에 의하면 직원들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이유가 보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문화 때문이고, 보상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위생 요인으로 작동한다. 즉 동기 요인이 아니라 위생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최대 얼마나 주느냐 보다는 최소 얼마 이상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낼 때 내사시 협의, 사내 규정에 의함, 이러면 지원자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왜냐? 위생 요인이기 때문에요. 최소 얼마를 주느냐를 고객한테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설계를 할 때는요, 적합하고 공정한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의 산업이나 동종업계에서 통상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권해드리기는 이런 건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전체 통계라든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회사가 다른 요소가 참 좋다 하더라도 동종업계에서 주고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조금 좋은 인재 확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위생 요인이거든요. 두 번째는 보상을 제시를 하실 때 단선형으로 제시하시기보다는 밴딩으로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신입과 경력 신입이 잘 구별 안 되는 거 아시죠? 대학을 졸업하고 갓 들어온 친구랑 1, 2년 정도 경험 있는 친구랑 이거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할 때라도 우리 회사에 신입 초임이 예를 들어서 2,800이다. 이것이 우리 심리적인 선이다라고 친다면 밴딩을 제시하실 때는요, 2,800에서 3,000 혹은 2,600에서 3,000 이렇게 밴딩을 좀 노출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입사할 때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좀 더 줘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약간 수습기간의 의미를 주면서 약간 저스트하게 조금 더 낮춰서 해도 함께 좀 해볼 만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선형으로 노출하면, 연봉을 노출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의식 때문에 그냥 뇌사시협이 이렇게 하는데, 밴딩으로 하시면서 미니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시고, 미니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산업이나 동종업계 혹은 비슷한 규모에서 여러분 회사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보상은요, 뭘 기대하는 거냐면,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2년, 3년 혹은 그 이상 되었을 때 이 회사에서 얼마나 내가 보상이 성장할 수 있는가. 개인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완만하게는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에서는요, 보상 설계도 당장 얼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승진이 어떻게 되고 포상이 어떻게 되고 그 회사에서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관련돼서는 많이 준다, 적게 준다가 아니라 예측성, 이것을 관점으로 좀 노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 포인트 짚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기업 문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좋은 일이 있거나 잘하면 노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뭔가 못했을 때요. 뭐 사장이 부도덕했거나 사장의 자식이 뭐 부도덕했거나 환경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악덕한 어떤 노동 문제를 일으켰거나 세금을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회식 때 뭐 이상한 짓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갈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두려움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가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노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MT를 간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서로 격려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회식을 할 때 우리는 점심 때 회식한다. 밤늦게 안 한다. 회식할 때 술 안 먹는다. 우리는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 아니면 우리는 자유로운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복장이 자유롭다. 이런 사내 문화에 관련된 여러분 회사에서 고민하고 발전시켜왔던 기존 직원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들을 채용 공고를 낼 때 다양한 형태로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회사를 선택하거나 퇴사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내 문화를 노출해 준다는 것은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노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직원들이 좀 밝고 직원들이 즐겁게 하고 또는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좀 노출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때 고객과 소통도 고객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있고 고객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자유롭게 좀 노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들어올 때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는 뭐 2년 전, 3년 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부의 이야기를 뭘로 하지? 이런 거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회사의 블로그라든가 SNS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회사에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만 올리지 마시고 우리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노출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연관지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센터에서는 이런 가치 기반으로 문화 기반의 온라인 채널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시도록 기업에게 안내하고 있고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일부 저희가 그걸 위탁을 받아서 이런 온라인 채널을 관리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클래스 자료방 들어가셔가지고 좀 다운받으셔서 확보해 보시고, 또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적절하게 저희 연결해 놓겠습니다. 문화와 관련돼서 좀 했다면 EVP의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원자들이 작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기업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선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학습하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고 그 문화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승진할 때 승진교육 하시잖아요. 또 회사 내에서 어떤 직무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니면 어떤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서로 나눔하는 거. 여러분 OKR 하면 OKR 파티 하실 때 지식 발표하시라고 그랬죠. 그런 지식 발표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노출시켜주면 의외로 젊은 청년들은요, 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내 전문적인 어떤 역량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경우는요, 개인들이 프로젝트를 하면 그것을 자기성장 PT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PT 하는 것을 저희가 저희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의외로 신입사원들이 지원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성장한 것을 발표하고 싶다. 면접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지금 시기에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이 이야기했던 EVP에 강조하고 싶은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직원들이 퇴사할 때 퇴사 1순위는 뭐냐면 그 상사 때문에 퇴사하고요. 퇴사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계속 다니기로 하는 1번 요인은요,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뭐 돌격 앞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가, 얼마나 품질 있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가, 여기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 회사 내에 있다는 것을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같이 일하고 회의하는 모습, 생일 축하해 주는 모습,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월간 평가회 때 승진을 축하해 주거나 결혼을 축하해 주거나 돌잔치를 축하해 주거나, 이런 거 다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 가지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 서로 소통하는 것들, 밝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의도적으로 그런 사진들을 좀 회사 내에서 좀 찍고, 그런 모습은 또 뒷 배경이 회사 사무실 배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채용 공고할 때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은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이 영상에는 EVP라는 관점에서 이 무형의 일자리를 고객에게 잘 어필할 꼭지가 무엇인가, EVP라는 관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용은요, 여러분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어떤 판매하는 상품보다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이 관점을 보시고요. 경영자가 가장 1순위로 고려해 보셔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입사 지원율이 높은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